한국산 식품이 워낙 인기를 끄니까 북한이 똑같이 만들었더라고요. 북한은 레시피를 믿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너무 짜요, 일단. 한국 라면은 야 진짜 탱글탱글하다는 게 뭔지 되게 끓였는데도 꼬불꼬불해. 유학 나온 친구들 중에는 유별나게 라면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라면은 한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북한에도 라면이 있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석국수라는 이름은 있는데 언젠가는 북한도 생산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워낙 경제가 안 좋아지고 네, 살기 힘들어지니까 그 생산 자체가 안 됐던 것 같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라면 비슷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왔던 것 같긴 한데 거의 제가 자라면서 본 적은 없었고 제가 살 때는 그냥 중국 라면 네, 그 정도를 좀 가끔씩 이제 볼 수 있었고 나중에 보니까 한국산 식품이 워낙 이렇게 북한 안에서 유명세를 끄니까, 인기를 끄니까 북한이 똑같이 만들었더라고요. 진짜 신기한 게 불닭볶음면 그 포장지도 다 똑같이 만들었어요. 봤어. 진짜 그 무슨 뭐 닭고기 매운 그러니까 이름만 바꿔가지고 심지어 색깔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먹어봤거든요. 누군가 이제 북한에서 그거를 가져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공수해 온 거라고 해서 먹어봤는데 먹어봤어요? 오. 그러니까 그 어디 방송에서 그걸 한번 끓여서 먹는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 근데 8분을 끓이라고 그래가지고 라면에 8분을 끓이는 라면이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고 8분을 끓였는데 진짜 이거는 북한은 레시피를 믿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봉지에 써 있는 그대로 했거든요. 근데 너무 짜요, 일단. 면 자체가 너무 짰고 그리고 조금만 더 끓이면 약간 다 이제 풀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정말 포장지는 그나마 그럴듯하게 따라 했는데 내용물은 진짜 아직 좀 한참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참 이게 그냥 한국산 식품이 인기를 끌면 그냥 먹게 하지 왜 굳이 이렇게 돌아가려고 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렇죠. 라면 되게 어렸을 때 막 10살도 안 됐을 때 집에 라면 박스가 하나 생겼는데 뭐 부모님이 어디서 가져오셨겠죠. 근데 그거를 정말 한 1년 동안 있었어요, 집에. 아껴 먹는 거죠. 그래서 엄청 아끼고 해서 뭐 그걸 이제 한두 개 꺼내서 끓여서 온 가족이 이제 국처럼 이제 이렇게 나눠 먹는 거였는데 그걸 그렇게 아껴 먹여야 되는 엄청 귀한 음식이었는데 어느 날 그 형이 그 박스를 하나 몰래 꺼내 가지고 그걸 그 꺾어면처럼 그 뿌셔뿌셔처럼 그냥 먹은 거예요. 근데 그 뭐 개수가 뻔한데 없어졌으니까 물어봤는데 끓여 먹진 않고 이제 그냥 간식처럼 이제 꺾어 먹었다 하니까 엄청 혼났죠, 형이. 너무 맛있어요. 근데 형이 나한테도 줬는데 나는 가만히 있고 형만 욕 먹어갖고 괜히 뭘 죄책감이 좀 있었는데 근데 그때 그건 중국 라면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한국 라면 이제 프랑스에 가서 신라면을 처음 사 먹어 봤는데 이제 한국 드라마 보면서 라면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궁금해서 딱 그 갔을 때 중국 마트에서 샀는데 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깠는데 끓이려고 그 라면을 뜯었는데 스프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심지어 스프가 겉면 스프잖아요. 그 말은 그냥 분말 스프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라면은 그 일단 기름이 있어야 되고 뭐 매운 소스도 있고 뭐 무슨 뭐 야채 이런 것도 있고 또 중국 라면은 뭐 그게 좀 많긴 하더라고요. 세네 개인데 이거 딸랑 분말로 된 이거 하나 있는데 이거 넣어서 맛이 나나? 근데 이거를 전 세계가 환장한다고? 저 사실 그게 이해가 안 됐고 뭐 라면 맛을 잘 모르니까 처음에 먹었을 때도 이게 뭐 그렇게 환장할 맛인가 싶기도 했어요, 사실. 근데 북한에서는 제가 2011년에 유학을 나올 때까지만 해도 라면을 본 적이 없고요. 뭐 북한산 라면을 본 적도 없고 뭐 한국 라면도 본 적이 없고 중국 라면은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중국 라면을 엄청 조심하게 됐던 이유가 친척 중에 그 장마당에서 중국 라면을 사 먹었는데 그때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알지 못할 병에 걸려갖고 진짜 시름시름 알아서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거의 한 2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유를 모르니까 이것저것 뭐 영화단 의사 다 찾아다니고 병원에도 가보고 이 약 먹고 저 약 먹고 했는데 일도 그만두고 그러다가 결국엔 돌아가셨어요. 그 문제는 무슨 병인지도 몰라요. 그냥 그 라면 하나 잘못 먹은 것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저희 그 가족 친척들은 중국 음식 절대 먹지 말라고 거의 불문율처럼 그렇게 떨면서 그 라면에 대한 되게 안 좋은 그 경험이 있죠, 저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뭐 한국은 뭐 아니, 그 중국 라면이 저희도 이제 그 불량식품에 대한 중국 라면이 많이 들어올 땐가? 저희 집에도 우연히 한 박스가 생겼었는데 저도 이제 멀리 하나 해가지고 뿌셔뿌셔로 해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냥 맨주머니에다가 면을 쑤셔놓고 막 그렇게 다니고 했었는데 그때 봤던 중국 라면은 좀 끓이면 되게 면이 쉽게 풀어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그냥 생면으로 봤을 땐 꼬불꼬불한 면이었는데 끓이다 보면 이렇게 펴지는 그런 라면이었어요. 그래서 아, 라면이 원래 이렇게 일직선으로 펴지는구나. 국수처럼 그냥 이렇게 아,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개성공단 들어오고 나서 평양에도 한국라면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저도 그때 한국라면은 낱개로 팔거든요. 절대 이렇게 포장 5개 포장 막 이렇게 판 적이 없어서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낱개로 그냥 1개, 2개 사다가 먹는데 야, 진짜 탱글탱글하다는 게 뭔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탱글탱글한 거예요. 여기 되게 끓였는데도 꼬불꼬불해? 막 그 생각을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면발이 그때 그거는 뭔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이게 왜 이러지?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라면 광고할 때 탱글탱글 면발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뭐 같은 라면이어도 중국 라면 먹으면 너무나도 이제 이상한 병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한국 라면은 전혀 그런 쪽으로 의심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에 마지막 탈북을 할 때 멀타에서 독일까지 갔다가 독일에서 이제 한국대사관으로 해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그때 한국대사관 들어갈 때 여권을 아무리 임시 여권이라고 해도 여권 하나 발급하는데 일주일 정도는 걸릴 거야. 그동안 우리 뭐 먹고 살지 해서 라면 사가지고 제 돈으로 라면 샀던 적이 그때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 라면 샀어요? 한국 라면을 샀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때는 한국 라면 사는 게 그렇게 부담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살 때는 거의 내가 가지던 전부를 들여서 라면 하나를 샀는데 그 독일에서 살 때는 그래도 조금 잔돈으로 샀던 라면인 거예요. 근데도 너무 귀해가지고 한국대사관 들어갔는데 그날 바로 보내주시는 바람에 그걸 그대로 국정원까지 가지고 들어왔어요. 봉지채로 새 건데 국정원에서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걸 왜 버려? 이거 아까운 거 이거 왜 버리냐고. 근데 버리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버렸죠. 그러고는 조사관 선생님한테 계속 라면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라면을 사다 주셨어요. 아니 너는 왜 한우를 사주는 비싼 소고기를 먹고도 라면을 찾니? 막 이러면서 그 라면에 대한 그게 너무 인식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고급진 음식이다라는. 라면은 좀 할 얘기가 많긴 하죠. 그 유학을 나갔는데 저는 한국 드라마는 북한에 있을 때 보긴 했지만 한류에 막 쫄거나 그럴 만큼 많이 보진 못했거든요. 그냥 재밌다. 한국 드라마는 너무 재밌다. 이 정도였는데 그 유학 나온 친구들 중에는 한류를 많이 접하고 중독된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서 많은 걸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라면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런 유별나게 라면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라면은 또 한국 라면이니까 중국 마트에 갔을 때 뭐 삼겹살도 사오고 뭐 야채랑 두루두루 사오면서 라면을 꼭 사와요. 근데 그 친구는 그걸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요, 라면을. 그러니까 막 아껴 먹어요.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막 이렇게 막 별식인가 봐요, 그 친구한테는. 저는 그렇게 라면을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가장 이제 쉬우면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데 가장 소중한 음식이 그 친구한테는 라면이었어요. 그래서 뭐 가끔씩 뭐 밥 같이 먹을 때 그 기숙사에서 밥 같이 먹자고 해서 가면은 라면을 착 끓여놓고 단무지도 그때는 단무지를 왜 그렇게 아껴 먹었나 몰라요. 여기서 단무지 빼주세요. 근데 거기서는 단무지가 그렇게 맛있었어요. 되게 신기한 음식이었어요, 그것도. 그래갖고 단무지 긴 거 하나 사온 걸 라면 하나 끓였을 때 단무지 한 5슬라이스 딱 개쓰해가지고 이렇게 착 썰어가지고 딱 담아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단무지도 아껴 먹고. 근데 라면에 단무지 먹으면 그렇게 또 맛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별식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라면을 좋아하는 친구는 갔을 때 라면 하나 끓여 먹자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너무 그걸 좋아하고 아끼니까. 그렇다고 뭐 여기처럼 이렇게 부담이 없어서 바리바리 사놓을 수 없으니까. 그랬던 친구가 있었고, 가끔씩 좀 명절이라든가 뭐 주말이라든가 그럴 때는 다 모여서 논단 말이에요. 유학생 친구들이 모여서 뭐 게임도 하고 뭐 어디 놀러도 가고. 그런데
그 저녁에는 다 같이 먹을 때 가장 만만한 게 라면. 그때는 이제 돈 모아갖고, 뭐 라면 한 10개 사가지고, 10개 정도 사가지고 그걸 엄청 많이 끓이는 거죠. 서너 개씩 막 2번, 3번 끓여서 애들이 막 나눠 먹고. 근데 그때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만 좀 유별나게 그렇게 라면에 대해서 엄청 좋아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고, 이거 다 보면서, 얘네는 뭐, 어? 라면 없이 어떻게 살았대 싶을 정도로 그걸 너무 좋아했고, 그러는 와중에 제가 한국 드라마인데, 학교 2013인가 그럴걸요? 그 장나라 씨랑 이정석 씨가, 맞죠? 이정석 맞죠? 이정석 씨가 나오는 드라마였는데, 그래서 이정석 씨가 라면 먹는 씬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또 그 드라마가 나오고 나서 그 씬이 또 라면 열풍을 일으켰다고도 했던 것 같은데, 뭐 맛있게 먹죠 당연히. 근데 거기서는 그걸 그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서 이정석 그 학생이 그 집에서 혼자 라면 끓여 먹는 그 장면으로 연출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짠할 게 뭐가 있어요 사실. 북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애지중지 한두 개 막 아끼면서 먹는데 일주일에 라면 5개 딱 이렇게 정해놓고 먹는 북한 유학생들한테는 저게 뭐 짠할 일인가? 뭐 아무리 돈 못 벌어도 라면 사 먹을 돈은 되나 보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봤었죠. 그러다 한국에 왔는데 뭐 한국에 와서 이제 쭉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불닭볶음면이 그때 언젠가 이제 갑자기 세계적으로 확 뜨더라고요.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그 감정은 잘 모르겠지만 엄청 맛있지. 아마 그때 그 유학생 친구들 생각했어요. 얘네가 우리가 유학하던 중에 불닭볶음면이 나왔다면 또 그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도 아마 환장해서 막 쪼개가면서 학교에서 사 먹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고, 저 라면 하면은 좀 유학생활 기억이 많이 납니다. 한국 음식 중에서 유독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일단 라면을 되게 좋아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부르는 별명이 라면입니다. 라면이. 라면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매운 거를 더 좋아하다 보니까 불닭볶음면 진짜 좋아했었는데, 이제 남편 만나서, 남편은 신기하게 면을 잘 안 좋아해요. 치킨이나 좋아해.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 라면 잘 안 좋아하잖아. 냉면이 좋아. 그러니까 내 라면은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이제 혼자 먹고 뭐 이러다 보니,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참 이게 또 사람이 환경에 적응하는 그게 또 있어가지고, 라면 먹으면 뭐 건강에 안 좋다, 얼굴 붓는다 막 이러니까 괜히 또 좀 덜 먹게 되고 그런 게 있는데, 라면을 정말로 저는 끔찍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진짜 최애 음식이 라면이긴 하다. 고기를 안 먹어요. 저한테 고기 구워주고 본인은 라면 끓여 먹어요. 이해할 수 없죠, 저는. 그리고 이제 김밥. 전 분식류 진짜 좋아해요, 한국에. 그 김밥집 갔을 때도 너무 놀랬던 게, 김밥 천국. 예. 굉장히 좋은 데는 정말 뭐랄까, 특별한 곳이었어요. 왜냐면 북한에서 김밥은 진짜 명절날에 한 번, 만경대 간다라고 북한에서 얘기를 하는데, 김일성 생각하는 날. 약간 김일성 생가를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가야 돼요, 북한 사람들이 다. 그래서 학교 때는 보통 4월 달이나 그때 가거든요. 그때 이제 야유회 가는 거죠, 학교에서 한마디로. 그때 갈 때 이제 엄마가 김밥을 정성껏 싸주신단 말이에요. 집에서 아침부터 김 구워서 이걸 보면 그냥 명절이에요, 그게. 그때 빼고는 김밥을 먹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김밥은 되게 만들기도 좀 힘들고 뭔가 되게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딱 기억이 됐는데, 김밥 천국 가는데 몽땅 김밥 메뉴밖에 없어요. 진짜 야채 김밥도 뭐 쫙 해요. 참치 김밥, 땡초 김밥 뭐 해가지고 엄청 김밥인데, 이게 다 가능하다고? 근데 진짜 그 자리에서 김을 딱 넣고 쫙 했었는데 순간에 나오더라고요, 김밥이. 야, 김밥이 이렇게 만들기 쉬운 거였어? 그때 진짜 엄청 충격을 받아가지고 김밥 천국을 엄청 많이 갔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그래서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집에서 먹을 때는 이제 촬영을 좀 길게 한 날에는 머리도 좀 아프고 그러거든요. 그럼 집에 와서 컵라면이든 뭐 끓여 먹는 라면이든 라면 하나 딱 넣고 그거 먹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는, 그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김밥 천국에 가서 김밥 한 줄에다가 라면 하나 넣고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맛있죠. 저는 아직 입맛은 탈복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좋아하던 걸 아직도 좋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치킨 좋아하잖아요. 북한에서 많이 먹었던 최고의 간식이 여기서 옥수수 튀김? 뽕튀기. 뻥튀기 있잖아요. 그걸 없어서 못 먹었거든요.
되게 좋아했는데 여기 와서도 그걸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도 거의 주기적으로 계속 사 먹고 있고. 한국에 와서 아마 제가 한동안 빠져서 제일 많이 먹었던 게 피자랑 치킨이었을 겁니다. 그게 혼자 살 때인데 그때는 뭐 혼자 뭐 요리도 잘 할 줄 모르고 또 귀찮고 하니까 그, 그 피자랑 치킨을 또 같이 팔더라고요. 피치 세트라고. 그래가지고 킹공주? 근데 또 피자를 시킨 거 근데 또 맛있어요. 가성비도 괜찮고 그래서 꽂힌 거죠. 저는 또 가성비가 중요해서 꽂혀가지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사 먹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한 달 만에 쿠폰이 10장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어, 야, 내가 한 달 동안 10번을 사 먹었구나. 피자 치킨을. 그래서 근데 지금은 그래서 지금도 좋아하죠, 사실. 피자랑 치킨을 되게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그 또 하나 그 한국에 오기 전에 정말 먹어보고 싶었던 게 짜장면이었거든요. 뭐 가장 짜장면이 많이 나오는 요 드라마 씬이 뭐 경찰들이 바빠서 혹은 뭐 뭔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박수 쫙쫙 치고 라면 그 뭐죠? 짜장면 뜯어 먹잖아요. 근데 그거 되게 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 음식은 대체 뭘까? 그래서 오자마자 또 짜장면도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게 거기서 너무 먹어보고 싶었던 음식이라 그런지 아직도 짬뽕을 안 먹어봤어요. 한국에 와서. 근데 또 신기하게 짬뽕은 잘 안 나오잖아요. 드라마에는. 그래서 난 저기 가면 무조건 저 짜장면을 먹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와서 짜장면을 많이 먹으면서도 중국집에 가서도 아직은 짬뽕을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짜장면. 그래서 그만큼 또 먹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코로나 때 짜장면 진짜 많이 시켜 먹었죠. 쟁반짜장 시켜 먹어가지고 너무 신기했던 게 그릇이 이렇게 멀쩡한 그릇이 계속 오는 거, 매번 오는 거예요, 그게. 이게 그래서 맞아. 얼마 전에 시킨 그릇도 계속 세척해서 쓰고 있거든요. 샐러드 씻을 때, 뭐 과일 씻을 때는 그 그릇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쓰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 북한에선 전혀 몰랐다가 한국에 와서 되게 사랑하게 된 음식이 있는데 삼겹살. 그렇죠, 뭐. 북한에선 전혀 싫어할 수가 없죠. 돼지고기를 구워 먹은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삼겹살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3월 3일 삼겹살 데이라고 해가지고, 야, 먹어줘야지, 이런 날에는 해서. 둘이서 5인분? 5인분 먹었어요. 5인분을 먹고 4인분 왔어요. 먹었나? 네. 그래서 그렇게 먹고 왔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가마솥에다가 삼겹살 구워 먹는데 정말 맛있는 거예요. 먹고 싶다. 제가 웬만해서 뭘 먹을 때 부모님 생각을 잘 안 하는데, 뭐라 그래야 될까. 삼겹살을 딱 먹는데 가족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야, 이거를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그 정도로 정말 맛있었어요. 야, 삼겹살, 그쵸? 한국 음식 중에서 꺼려하는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음식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좋아하게 된 게 있고 지금도 여전히 별로인 음식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가 좀 생소했냐면 저는 잔치국수 일단 이게 뭔 음식이지 싶었어요. 왜냐면 일단 그러니까 북한에서 물론 언면을 먹긴 하거든요. 북한 평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강냉이 국수인데 강냉이 국수는 이제 빨리 풀어져요. 이제 물에 이게 육수를 부으면은 좀 있으면 이렇게 막 탁탁 끊어지면서 완전 멀짝해지거든요. 죽이 되고. 네, 죽이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육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으니까 가끔은 이제 따뜻한 국을 부어서 언면처럼 먹긴 해요. 근데 애초에 음식 자체가 여기 잔치국수처럼 따뜻하게 일부러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낯설었고 또 김이랑 김치 잘게 다진 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좀 신선한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먹었을 때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뭐지? 근데 보니까 저는 그런 집에 가서도 주로 김밥이나 혹은 뭐 콩국수 이런 거 많이 시켜 먹었는데 잔치국수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잔치국수를 진짜 많이 시켜요. 잔치국수랑 쫄면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한국 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해 못하겠다 했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한 2, 3년 전부터는 제가 잔치국수가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입맛도 이렇게 정착해 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음식 중에 하나가 이제 부대찌개거든요. 근데 맛있지, 부대찌개. 부대찌개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맛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부대찌개를 왜 좋아하는지는 몰랐어요. 이게 그렇게 좋아할 만한 음식인가 했는데 겨울에 추울 때 되면은 부대찌개가 생각나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생각나요. 아, 지금 딱 부대찌개 먹으면 좋겠다라는 거. 근데 지금도 좀 적응이 안 되는 음식은 냉면. 아, 이제 한국에는 북한식 냉면이 엄청 보편화돼서 먹는데 이질감이 예전에 평양에서 먹던 그 맛이 나는 냉면집들이 꽤 많아지긴 했어요, 실제로. 근데 그냥 일반적인 뭐 프랜차이즈라든가 좀 조금은 좀 싼 냉면집에 가면은 얼음이 아예 그냥 뭐 이렇게 쫙 깔려 있고 국물이 엄청 달고 매콤하고 달고 이런 냉면들은 지금 먹어도 좀 못 먹겠는. 아, 이건 너무 이게 이렇게 달면 안 되지 냉면이. 예, 그런 음식들이 있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곱창을 아, 못 먹었어요. 맛있죠. 예. 곱창 먹은 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 전에는 진짜 너무 그게 느끼해가지고 막 간 이걸 구워 먹는데 이걸 왜 먹는 거지? 약간 그런 생각이었고 근데 진짜 이게 한국화가 되어 가나 봐요. 어느 날 곱창에 소주가 아, 진짜요? 곱창이 입문하게 된 계기가 친한국인인데? 어떤 분이 이제 소주에 곱창을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진짜 술이 술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술이 생각나면 이제 곱창 먹으러 가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술을 안 마시다 보니까 곱창을 자주 안 먹기는 하는데 지금은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곱창 먹을 때 전혀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곱창 먹으러 간다 하면 오케이 가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전에는 곱창 먹으러 간다 그러면 좀 많이 싫어하고 약간 그런 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신기했던 게 제가 이제 살던 아파트 인천 원래 처음에 인천에서 살았었는데 그 아파트 옆에 이바덤 감자탕이 있어요. 그래서 감자를 탕으로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진짜로. 그렇죠. 그래서 저기는 당대 갈 일이 없겠다. 왜냐면 북한에서 감자를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우연히 갔는데 감자는 없고 뼈만 이렇게 시래기랑 해가지고 엄청 푸짐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맛있는 걸 내가 왜 이제 알았을까? 막 그런 생각을 했었고. 맛있죠. 아니, 그래서 되게 그다음부터 감자탕도 되게 좋아하게 됐고 인식이 바뀌었죠. 감자가 들어가서 감자탕이 아니라 왜 감자탕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감자탕도 되게 좋아하게 됐고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거의 뭐 음식은 가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이 있는데 북한 버전이 있고 한국 버전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한국 버전을 따를 정도로 굉장히 한국 음식을 더 좋아하게 됐고 잘 먹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조금 바뀌지 않는 게 있다면 순대? 그러니까 저는 순대도 좋아합니다, 이제. 그래요. 순대가 그러니까 당면 순대를 안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먹을 수는 있는데, 이제 옆에 북한 순대가 있다 그러면 북한 순대를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거기서는 아직까지 호불호가 조금 더 북한 순대 쪽으로 가 있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고, 나머지 뭐 홍어도 좋아하고, 저는 다 잘 홍어도, 먹습니다. 홍어 맛있어. 당면 순대도 맛있어요, 이제는. 순댓국에 먹을 때는 괜찮은데. 식감 너무 좋아요. 쫀득쫀득해서. 근데 그냥 순대로만 먹을 때는 아직은 조금 찹쌀 순대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